풀어보면 별거 아니야. 예제 4-8번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송금 불산입 특례 문제입니다.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세 가지의 관리가 있었죠. 자, 첫 번째, 감가상각의제가 적용이 됩니다. 정액법 5년으로 반드시 그 연도에 한도만큼 꽉 채워서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결산서에 과소계상되었다면요. 신고 조정으로 법인세 신고 시에 송금 산입을 해야 합니다. 신고 조정도 하지 않고 과소계상된 채로 법인세 신고가 마감이 되었다면요. 경정 청구를 통해서만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송금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 미사용 금액에 대한 송금 불산입 관리를 받게 되죠. 업무 미사용 금액은요, 송금 불산입 상여 등 귀속자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는데요. 업무 미사용 금액으로 보는 가장 기본적인 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업무 미사용 금액으로 바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 업무용 자동차 번호판 부착 의무자에 한해서는요, 이 업무 전용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전액 업무 미사용 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는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그리고 업무 전용 자동차 번호판은 부착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한 대당 만약에 연간 1,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사용했다면요. 그때는 100% 업무 사용 비율로 봐줍니다. 만약 차량 한 대당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3천만원이었다면요. 3천만원 분의 1,500만원. 그러면 50%만큼만 업무 사용 금액으로 봐주죠. 그러면 절반 50%는 업무 미사용 금액으로서 송금 불산입 상여 이렇게 처분이 되겠죠. 실제 업무 사용 비율이 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사용 비율보다 크다면요. 직접 증명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 증명 방법이 바로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연간 총 주행 거리에서 업무 사용 거리는 몇 킬로였느냐를 비율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운행일지에 작성된 대로 업무 사용 비율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방가로 2번의 비율과 그리고 방가로 3번의 비율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법인세 신고 때 인정을 하고 있죠. 세 번째 관리는요. 감가상각비와 처분 손실은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인정되지 않은 감가상각비와 처분 손실은요. 매 한도 800을 기준으로 2월이 되고요. 이때의 세무조정은 자차인 경우 감가상각비는 한도 초과만큼은 송금불산입 유보, 그리고 향후에 반대 조정으로 추진이 될 거고요. 리스차나 렌트차는 사실상 본래 감가상각비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용어를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는 용어를 쓰죠.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같은 경우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유출 조정을 처음에 하고요. 2월 돼서 송금이 산입될 때는요, 송금산입 기타라는 예외적인 소득 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과 관계된 세무 조정들을 미리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문제풀이를 하면서 내용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풀이 시간 1분 드릴게요.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희의 10기 과세 자료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 조정을 행하라는 문제예요. 만약에 소수점 계산이 필요하다면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면 됩니다. 당기 1월 1일에 업무용 승용차 한 대를 6천만 원에 취득을 했대요. 우리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감가상각의제라는 관리를 받죠. 그러면 6천만 원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요, 우리 5년 정액법이기 때문에 12분의 12, 왜냐면 1월 1일에 구입했기 때문에 월월 상각 필요 없죠. 연간 1,200만 원의 감가상각비를 송금에 산입을 해야 합니다. 위 업무용 승용차는요, 취득일에 임원 K씨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했고요. 법인 업무용 자동차 번호판도 부착했다네요. 이 자동차 번호판 부착은요, 2024년부터 시행되고 공급가액이 8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번호판 부착 의무 대상이긴 하지만 일단 등록하면서 부착을 했대요. 그럼 기본적인 거는 지금 충족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10기에 발생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내역을 보시면요, 지금 아래와 같이 1번부터 7번에 해당하는 전체 1,550만 원에 대한 관련 비용을 지출을 했어요.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건요, 이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감가상각비 1,000만 원만 비용으로 계산해 놓았죠. 하지만 연간 1,200만 원을 송금 산입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는요, 신고 조정으로 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송금 산입 조정을 해주게 되죠. 이게 바로 첫 번째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 신고 조정 사항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요, 지금 신고 조정으로요, 여기 감가상각비를 200만 원을 더해서 총 1,200만 원에 대한 송금 인정을 해놨기 때문에요, 이 관련 비용 역시도 1,55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을 가산한 1,750만 원이 해당 차량의 연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업무 사용 비율 계산할 때요,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값, 기본 비율 어떻게 됐죠? 1,500만 원에 지금 사용한 금액을 분모로 두면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85.71%가 업무 사용 비율이 됩니다. 그쵸? 이건 기본 비율이에요. 그런데 4번에 보시면 해당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운행기록부 작성했대요. 그래서 케이스 1, 운행기록부 상에서는 주행거리를 봤을 때 90%가 업무사용 비율이다. 케이스 2, 80%가 업무사용 비율이다. 이런 경우죠. 업무사용 비율은 운행일지상 킬로미터로 봤을 때 케이스 1은 90%, 그리고 케이스 2는 80%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업무 사용 비율은 이 두 개의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85.71 기본 비율보다는 90%인 주행거리 비율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케이스 1은 90%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케이스 2는 오히려 지금 운행일지상의 비율이 더 불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5.71이 케이스 2의 업무 사용 비율이 될 텐데요. 어차피 세무사회계사의 기출문제는 당연히 운행기록부상의 비율이 기본 비율보다는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 항상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시간에서는 케이스 1에 대한 풀이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방금 계산한 것처럼 1,750만 원을 사용을 했죠. 이 중에서 업무 사용 금액은요, 1,750만 원의 90%만큼만 업무 사용으로 봐준다고 했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1,575만 원만 업무 사용 금액으로 보고요. 그러면 업무 미사용 금액은 지금 1번에서
이번 금액을 차감한 175만원만큼은 업무 미사용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업무 미사용은 송금불산입 우리 임원 K씨에 대한 상여로 처분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관리,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송금불산입인데요. 지금 감가상각비 송금산입액은 얼마죠? 우선 지금 1000만원이 아니고 200을 추가한 1200만큼을 송금으로 처음에 인정을 해 놓았다가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해가지고 90%만큼만을 송금 인정이 된 거고요. 10%는 여기 포함돼서, 그쵸? 120만원은 여기 175만원 중에 120만원은 감가상각비의 10%가 부인된 게 여기 들어가서 이미 부인됐죠. 그러면 90%만큼만 송금으로 산입이 된 결과인데요. 그러면 1080만원이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액이 되고요. 세법상의 한도는 얼마였죠? 800만원. 연간 800만원까지. 자, 그러면은 한도 초과액이 계산이 되지요. 280만원. 자차이기 때문에 세무조정은요, 송금불산입 유보로서 소득 자본이 발생하고 향후에 한도가 800만원이 있는데 시행무조객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 한도 초과액이 그때야 가서 반대 조정으로 추인되면서 송금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